안녕하세요. 금선장인입니다. 오늘은 컴퓨터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적화를 하시게 되면 컴퓨터 업무를 보시는데도 좀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설정들이 굉장히 비싼 컴퓨터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가령 뭐 400만 원짜리 이상 컴퓨터. 근데 보통 그 가정집에서 쓰거나 회사에서 쓰는 150만 원 이하의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겁니다. 컴퓨터가 보통 처음에 구매를 하게 되면 빠르잖아요. 그랬다가 점점 느려지는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느려지고요. 버벅이고.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게 PC라는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수동으로 이걸 계속 최적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여기 화면 아래 보면 작업 표시줄 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작업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관리자 들어가시면 여기 성능 탭이 있는데, 이 성능 탭에 보면 내 지금 사양이 몇 프로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기 나와요. 이걸 보면서 만약에 정말 사양이 너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걸 보고 판단이 가능하시고요. 이거 보는 방법은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오른쪽 위에 카드 누르시면 그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여길 볼 건 아니고 아래쪽에 리소스 모니터 열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여시게 되면 이렇게 많은 지금 프로그램들이 실행 중입니다. 보이시죠? 저 지금 뭐 킨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저 지금 동영상 녹화하는 프로그램 하나 지금 키고 있는데 실행 중인 게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설치된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냥 윈도우 자체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실행 중인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 컴퓨터의 사양을 메모리나 CPU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컴퓨터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계속 이렇게 사용 중인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요, 시작 프로그램 정리입니다.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를 바로 켜서 이렇게 인터넷에 바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보통 컴퓨터 키면 카톡 켜지고 못 켜지고 못 켜지고 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어떤 분들 심하신 분들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작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냥 컴퓨터를 키면 자동으로 켜지는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어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작업 표시줄 어딘지 이제 아시죠? 아래쪽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작업 관리자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면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저는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많이 해놨는데, 보통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사용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 필요 없으신 거는 보통 바이러스 프로그램 빼고는 다 사용 안 함으로 그냥 해두세요. 사용 안 함이라고 해놓는다고 해서 이걸 사용 못 하는 게 아니고 수동으로 내가 필요할 때 키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50개가 넘는데 자동으로 그 50개가 컴퓨터 키자마자 켜지는 거예요. 내가 50번을 이렇게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50개가 켜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사용 안 함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거는 사용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요거 정리하는 거 꼭 추천드리고요. 예, 두 번째 방법은요. 여기 보면 지금 아직 클래식 쉘이 아니신 분들은 반드시 클래식 쉘로 바꾸시고요. 이거 바꾸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업무가 빨라져요. 클래식 쉘 설치 방법은 저 오른쪽 위에 또 카드가 있으니까 눌러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왜 빨라지냐면 뭐 긴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냥 보시고 오시면 왜 빨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도 여기 지금 바로 가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삭제를 해주세요. 진짜 삭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서만 빼는 겁니다. 이거 빼는 것만으로도 메모리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필요 없는 건 다 삭제를 해주세요. 싹 다. 필요하신 거는 이렇게 실행하셔서 저처럼 아래쪽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뭐 넣어놓는 방법은 뭐 윈도우 기본 사용 방법에 제가 영상 찍어 놨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고요. 이번에는 이 시각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꺼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윈도우즈 UI는요, 지금 여러 가지 시각 효과가 중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각 효과를 꺼주셔야 돼요. 이걸 끈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사람 눈으로는 크게 뭐 분간이 잘 안 돼요. 근데 컴퓨터의 시스템 메모리는 계속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끄냐면요. 이 클래식 쉘 있으신 분들은 제어판에서 바로 시스템 가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검색창에서 제어라고 치시면 제어판 나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범주라고 크게 되어 있을 텐데 보기 기준에서 범주를 작은 아이콘으로 바꿔주시고요. 시스템을 눌러주세요. 여기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는데 눌러보시면 여기 성능 탭이 있습니다. 시각효과, 프로세서 일정, 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데 설정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통은 이렇게 내 컴퓨터에 가장 좋은 설정을 자동으로 선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사용자 지정으로 바꾼 거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시각 효과들이 이게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도구 설명의 시각 효과 사용, 뭐 마우스로 끄는 동안 창 내용 표시, 메뉴의 시각 효과 사용, 미끄러지듯 열리는 콤보 상자, 이게 그냥 사용자 편히 보기 편하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끈다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사용자 지정으로 바꾸시고요. 다 체크 표시를 해제해 줍니다. 해제해주고 그 아이콘 대신 미리 보기로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화면 글꼴에 가장자리 다듬기 뭐 요 정도 2개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아이콘이나 바탕화면과 많이 다르나요? 크게 차이 못 느끼시겠죠? 이런데도 굉장히 컴퓨터는 빨라집니다. 이게 보통 이제 펜티엄이나 셀러론 CPU 쓰시는 분들은 점점 더 크게 체감을 하실 거고요. 그 뭐 조금 좋은 CPU 쓰시는 분들은 크게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게임용 뭐 그래픽 카드 있으신 분들. 근데 그분들도 여러 가지 키게 되면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나 CPU 용량을 줄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필요 없는 소리를 한번 꺼볼게요. 소리를 왜 끄냐고요? 소리가 그게 뭐가 용량에 그게 크게 영향을 끼치냐고요?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네, 소리는 어떻게 키냐면 시작 버튼에 제어판 소리. 네, 그럼 이렇게 소리 탭이 나왔는데 여기 위에 보면 재생 녹음 소리 통신 뭐 이렇게 되는데 소리 탭으로 가볼게요. 그럼 소리 구성표에 윈도우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소리들이 지금 다 CPU를 먹고 있는 겁니다. 엄청 많죠, 소리가. 뭐 모르는 소리들도 많아요. NFC 연결, NFC 완료, 뭐 경고 메시지, 데스크톱 메일 알림, 뭐 여러 가지 막 띠링 띠링 계속 울리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약간 오류나면 띠리링 이렇게 울리고, 예. 그런 거를요 소리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다 소리 없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불편함 못 느끼고요. 그리고 시작 시 소리 재생 뭐 이렇게 윈도우 키면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체크 해제해 주세요. 소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적용 눌러 주시고요. 확인 눌러 주십니다. 이러면은 컴퓨터 속도가 정말 많이 빨라져요. 다음은 컴퓨터 자체를 빨라지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작업을 하면 컴퓨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빠릅니다. 우리 엑셀 같은 거 작업하실 때 보면 이렇게 셀 움직이실 때 조금씩 늦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글 문서에서 이렇게, 이건 엑셀이지만 한글이라고 쳐볼게요. 안녕하세요라고 쳤는데 이 문장이 예를 들어서 길어요. 길면은 이렇게 끝까지 가잖아요, 커서가.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다시 가려고 할 때 이거 느리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누르면 조금 있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이 분들은요, 요 키보드 설정을 제조사 설정으로 해놔서 그렇습니다. 이걸 빠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 버튼 누르시고 제어판에 키보드라고 있습니다. 키보드. 저는 지금 빠르게 해놨는데 보통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느리게. 재입력 시간도 조금 길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짧게 빠름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수록 키보드 누르자마자 바로 반응해요. 보통 무선 키보드 쓰시는 분들 이거 배터리가 떨어졌나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바꿔주면은 키보드 문제가 아니었네요 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요 업무 속도가 정말 많이 빨라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정말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알려드렸던 윈도우 다축키 영상 기억하시죠? 윈도우 2키 누르면 파일 탐색기가 켜집니다.
그래서 내 PC 클릭, 그러면 로컬 디스크 C가 나와요. 네, 로컬 디스크 C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속성 클릭. 그럼 이렇게 속성 창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디스크 정리라고 있어요. 디스크 정리를 누르셔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체크 표시가 나옵니다. 보시면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네, 임시 인터넷 파일 몇 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 뭐 다운로드 받은 파일 저는 32기가, 저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고, 수지통도 여기서 다 정리할 수가 있고요. 뭐 임시 파일, 전송 최적화 파일 다 누르셔서 다 삭제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파일 정리하시고요. 확인 눌러보세요. 디스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구 탭에 가서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 이거는 정말 그냥 점심 먹으러 가실 때 한 번씩 걸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처음에 할 때는 좀 느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퇴근할 때 한번 걸어주시고 그냥 컴퓨터 켜놓으시고 다음날 와서 컴퓨터 하시고요. 보통 자주 하시면 짧게 끝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최적화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자주 하기 때문에 되게 빨리 끝날 거예요. 지금 보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정말 자주 하거든요. 네. 벌써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 실행 이후 0일. 예. 뭐 어제 새벽에도 제가 했거든요. 저는 심심하면 해요, 그냥.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설정 변경 누르셔서 매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매주에 한 번씩 걸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심심할 때마다 점심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디스크가 최적화 돼가지고요. 컴퓨터가 많이 빨라집니다. 저는 그 유지보수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유지보수하는 업체들은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드려요. 그러면 보통 한 4년, 5년 동안 써도 윈도우 설치 한 번을 안 합니다, 제가. 왜냐면 컴퓨터가 느려지지가 않아요. 보통 그 애플 컴퓨터 있잖아요. 맥 컴퓨터는 포맷 하시는 거 많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9년, 10년 동안도 그냥 포맷 안 하고 그냥 씁니다. 포맷이라는 거 운영체제 다시 설치하는 건데, 운영체제가 느려지거나 뭐 악성 코드가 쌓이면 윈도우즈를 이제 다 초기화 시키고 다시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해주면요, 그렇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포맷하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안에 있는 데이터 다 외장하도록 빼야죠. 그 다음에 인터넷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프로그램 설치하라는 거 다 설치해야 되죠. 이렇게 관리하시면 4년, 5년 동안에 포맷 비용 쓰지도 않고 컴퓨터를 빠르게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2년, 3년 만에 포맷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컴퓨터 산지 1년 됐는데 느려지셨다고 하시는 분들. 이걸로 한번 조정해 보세요. 그러시면은 비용도 아끼시고 쾌적하게 사용 가능할 겁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곰선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